사실 제가 오늘 일단 발표하기 앞서서 네, 하기 좀 민망해서 차라리 저보다 더 좋은 기분이 말씀하는 거를 네,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다 다른 부분들 막히는 부분이 결국에 QAT까지는 다 넘어오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전 계속해서 이거 여기를 어제 전직 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여기서부터 막혀서 네, 근데 왜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나마 한번 리캡을 한다면 어, 결국에 QEP까지 어느 정도 만들고 나서 결국에는 이렇게 방식으로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방식을 만들고 나서 이 폼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폼을 기억한 상태에서 이제 셋업이라는 게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셋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네. 두 가지 셋업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 다음에 쓰는 셋업이 첫 번째 셋업이 하우스 오브 타우고 두 번째 셋업이 페이지 2라는 셋업이 있었는데 이제 파워스 오브 타운은 일단 아셔야 될 게 셋업은 두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 파워스 오브 타운은 제너릭한 거예요. 어디서든 쓸 수 있는 제너릭한 거고 그다음에 이 페이지 2에 가서 서킷에 스페시픽하게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만든 여기 다항식에다가 우리 어떠한 타우라기보다는 이 앞선 어떠한 셋업에서 만든 어떠한 파라미터 값들로 감아버리거든요. 요 식 자체가 저희가 봤을 때 AX랑 BX랑 CX는 이전에 만들었던 어떻게 했지? 여기서 만들었던 이런 다항식이었는데 이 LX를 만드는 과정에서 베타랑 알파라는 특정한 랜덤 값을 쓰게 돼요. 이 베타랑 그러면 알파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이제 원래는 파워스 오브 타우에서 만들어내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 2라는 요 셋업을 만든과 동시에 결국에는 그 서킷에 스페시픽해진다라는 거를 저는 공부를 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사실 그래서 이게 사실 파워스 오브 타우를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이게 글로는 이게 타우를 만든다, 또 알파를 만든다, 베타를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딴 데 가면은 요거랑 같이 사실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시그마랑 감마랑 시그마까지 만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요 셋업 페이지를 통해서 뭐 그게 제너릭이든 생성키든 스페시픽하던 요 하나 둘 세 개랑 요 두 개까지 포함해서 다섯 개의 값을 랜덤하게 일단 만들어 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이게 여긴 다 이 멀티파티 컴퓨테이션을 일단 생각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일단 당장에는 어떻게든 만들었다 생각을 하니까 하고 나서 결국에 이 프로빙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든 ELX를 이걸 쓰게 되는데 사실 전 여기서 이제 그럼 오케이 여기까지 넘어왔고 그럼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어냈지를 계속 봤는데 사실 여기서 막혀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제가 봤던 것 중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타워를 만들었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 걸까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 중에 제일 좋았던 그림은 어, 이 그림이었던 것 같은데 이 그림을 제가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런 형태로 A, B, C 방식에다가 여기서 H는 뭐였냐면 이 위에 있던 그 H식이죠. 펜싱 풀리면 응용 아닌가요? 네. 그 저희가 QAP 아, 돌리면 좋구나, 그건. 네, QAP 돌리면 다항식 만들 때, 네, 스위프트 펠라마로 어떠한 특정 x는 0일 때, 뭐 x는 1일 때, x는 2일 때인가?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다항식화 시키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식 두 개로 바꿨잖아요. 나눠질 수 있다를 증명하면 된다 했잖아요. 거기서의 hx를 의미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서 각각의 다항식에다가 이 타우라는 어떤 랜덤 값을 던진 다음에 그거를 체크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떻게 만들어낸 이 희한한 값들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를 값을 몰라요. 이게 연산된 값은 알 수 있는데 각각의 값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이 연산된 값을 도대체 어떻게 썼지를 이제 알려면 사실 맨 마지막에 어떠한 중간 과정을 좀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중간 과정일 것 같은데 여기 잘 모르겠어요. 공부 더 해서 하고 결국에 요 어떤 중간 과정을 거치고 나면 결국에는 여기 있는 CRS 요 과정 있잖아요. 결국에 요 과정이 제가 생각했던 요 과정인데 이 페이지 2가 되는 건데 요 CRS 가지고 결국에는 증명을 하는데
요거를 어떻게 짬뽕시켜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저번에 제일 그 강의에서도 G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라서 사실 저 여기서 막혀서. 사실 요거는 좀 이렇게 보면 오히려 복잡할 것 같고, 그때 강의해 주신 거 동영상을 보시면은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원래는 이렇게 복잡한 폼이 아닌데, 사운드 닉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뭘 넣고, 제로 놀리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뭘 넣어요. 그래서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그 전에 폼이 되게 심플하고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보시면 아마 그 폼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사운드 닉스랑 제로 놀리지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 값을 넣고 이 값을 넣어서 식이 이렇게 길어진다가 나와요. 거기서. 그걸 다시 보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리캡 아닌 리캡을 드리면 정말. 아니, 훌륭합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 사실, 요 사진은 아마 실제 거기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표현식이 다 다른데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지금 여기 CRS G1이 그 이게 표현이 달라요. 여기서는 CRS G1을 이제 커먼 레퍼런스 스트링을 그 G1이라고 하는 그 저희가 그 네, 파이넷 필드에서 만든 거고, 얘 G2에서 만든 건데, 요거를 일자로 쭉 나열하는 폼이 저희가 쉽게 보는 요 폼이거든요. 여기가 G1에서 만든 폼, 아니, G1에서 만든 커먼 레퍼런스 스트링, 또 G2에서 만든 커먼 레퍼런스 스트링이 되죠. 그래서 그냥 저는 이걸 공부하다가 얘를 제가 짜맞춰가지고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얘를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네. 네. 그 다음 과정을 잘 모르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크로스 16 리캡이라고 하긴 했는데 좀 저는 다른 분들과 비슷하게 또 어렵게 느껴가지고 그 전까지 배웠던 개념들을 좀 더 확실히 하면 이해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해서 그 개념들까지 이제 같이 그 커버하는 느낌으로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우선 preliminary라고 해서 GKP 대충 개념이랑 GKP를 좀 포멀하게 정의하는 부분이랑 이제 왜 GKP가 필요하고 좋은 GKP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GKP는 지금 제가 그 처음에 예시를 하나 들고 왔는데 남자가 어떻게 보면 베리파이어인 거고 여기 여자처럼 생긴 사람이 여자가 그 프로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증명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문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명제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죠. 이 남자한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남자가 이제 어떤 통로로 나오라고 요구를 해도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은 이제 비밀번호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겠죠. 왜냐면 이 문이 사이에 있으니까 지금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통로로 이제 나오는 건 비밀번호 몰라도 가능하지만 B 통로로 나오려면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A, B로 둘 다 나오라고 해본다고 한다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도 이제 증명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제 GKP를 설명할 때 대표적인 예시처럼 쓰이는 것 같아서 하나 가져왔고요. 이걸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포머하게 이제 정의를 한다면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네, completeness, soundness, and zero knowledge가 있는데 completeness는 이제 명제가 있고 그 witness가 있다고 한다면 prover가 verifier에게 이제 자기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를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 예시에서 보면은 그 statement는 이제 자기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게 statement일 거고 witness는 이제 비밀번호가 될 거예요. 이 witness를 드러내지 않고 이제 statement를 이제 증명하는 거겠죠. 두 번째 이제 soundness인데 soundness는 이제 부정직한 이제 prover가 그 속이는 거죠. verify를. 그런데 그렇게 속일 수 없게 되어야 이제 GKP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뭐 예시가 워낙 심플하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죠. 비밀번호 모르면 사실 뭐 A로는 나올 수 있겠지만 B로 한다면 이제 때려 맞추는 것밖에는 그게 없으니까. 그럼 마지막은 zero knowledge인데 이제 zero knowledge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참 거짓 여부만 이제 공개하는 거고 다만 이제 witness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특성이 이제 영지식인데 그 아까 예시에서는 이제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고도
비밀번호 알고 있다는 사실, 영재를 이제 증명을 했죠. 이게 영재식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왜 도대체 이런 기술을 활용하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validation 과정을 이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원래 이제 블록체인에 보면은 뭐 비트코인 블록체인도 그렇고 이더리움 블록체인도 그렇고 베리파이어 프로브가 따로 나눠져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밸리데이터가 사실 그걸 다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걸 나눈 거잖아요. 그럼 그 나눴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 과정을 좀 나눔으로써 효율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걸 좀 간단히 말하면 프루프를 만드는 옵체인에서 만드는 거랑 그걸 이제 온체인에서 베리파이 하는 게 좀 더 계산이 덜 들어야 이게 말이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온체인에서 다 하는 게 효율적인 거니까. 이제 그런 이유가 하나 있을 거고, 여기 이제 zero knowledge라는 특성이 하나 붙은 건데, 이제 영지식성이 붙은 건 이제 다들 이제 좀 아시다시피 이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함인데, 이 프라이버시를 보장한다면은 이제 저는 이제 개인의 디지털 주권을 좀 증진시킬 수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그 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고 한다면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지 않아서 뭐 검열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영지식성을 통해서 이런 그 디지털 주권을 향상시키는데 좀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사실 지금까지 봤던 정의랑 왜 GKP를 쓰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종합해서 이제 살펴볼 때 어떤 게 좋은 GKP인지는 좀 명확하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제 효율성으로 귀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블록체인 밖에서 그러니까 옵체인에서 이제 프로프를 계산하는 거랑 온체인에서 계산하는 게 당연히 계산이 적게 들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프루프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프루프를 온체인에 올림으로써 데이터 가용성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이게 너무 크다 버리면은 가스비가 더 들겠죠. 그러니까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로스 16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로스 16도 아시다시피 GKP 프로토콜 중에 전 하나라고 이해를 했고 여기서부터 이제 전체적인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처음에는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명제가 있으면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 형태로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첫 단계가 R1CS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R1CS는 이제 플래트닝 하는 것도 다 포함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일반화하기 전에 예시를 먼저 드는 게 이제 이해를 돕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 비탈리크에서 예시를 가져왔고 이미 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y는 x 세제곱이라는 함수가 있고 x 플러스 y 플러스 5를 구하는 과정인데 이걸 일단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눕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슬라이드에서 크게 네 가지 과정으로 나눠져 있죠. x 두 번 곱하고 두 번 곱하고 x를 곱하고 거기에 x를 더한 다음에 상수 5를 더하는 크게 네 가지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 네 가지 과정이 각각 이제 제약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제약 조건을 만들면은 이거를 이제 그 행렬 혹은 벡터 형태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A 보면은 A 행렬 같은 경우에는 요 제약식에서 우변에 이제 왼쪽 그 항을 의미하는 거고 왼쪽 항에 대한 개수들을 의미하는 거고 B 행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 조건의 우변에 오른쪽 그 요소의 그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변에 대한 개수를 의미하는 거라서 이 네 개의 제약식을 행렬과 그 벡터의 곱으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화한 형태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AI 보이시잖아요. AI가 여기서 1x out, same 1, 뭐 y 이런 거예요. 솔루션 벡터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거고 U, V, W가 있는데 이게 각각 예시에서는 A, B, C에 해당하는 거라고 전 이해를 했습니다. 개수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QAP인데
그 R1CS를 이제 QAP로 바꾸는 이유는 저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 좀 더 이제 계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제 지금이야 컨스트레인 개수가 되게 적은데 이게 엄청나게 많아지면은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판단하는 것도 계산 비용에 있어서 좀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다항식 형태로 바꾸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모티베이션에서 KP를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KP를 바꾸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요 행렬 보시면 그 01000 있고 00100 있는데 이거를 이제 행과 열을 이제 각각의 좌표로 인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A 행렬에서 1,1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을 첫 번째 제약수에서 1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걸 QAP 형태로 이제 바꾼 게 아까 예시를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형태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다시 일반화한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연수가 m개인 거를 이제 QAP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 이제 여기서 i는 0일 때 a0는 이제 1로 가정하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수는 m개인 거에서 이제 원래는 이게 그냥 개수였는데, 이거를 이제 특정 좌표를 집어넣었을 때 그 개수값이 나오는 이제 폴리노미얼로 바꾼 거예요. 첫 번째 식이 그런 거고, 그 개별의 폴리노미얼을 다 합친 게 이제 밑에 거고, 밑에 거를 이제 일반화 좀 해서 표현한 게 그 세 번째 그림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동그라미 짝대기 그어진 거 있잖아요. 이게 스테이트먼트고 아까 저희가 처음 이제 GKP preliminary 얘기할 때 나온 스테이트먼트가 이거고 W는 이제 witness 이게 저희가 공개되면 안 되는 요소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개수들을 스테이트먼트랑 공개된 거랑 공개되지 않은 걸로 나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좀 많이 막혔던 부분이라서 설명이 빈약할 거예요. 그래서 KB까지 왔잖아요. 근데 차이점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네모 있잖아요. 차이점이 HX랑 TX가 전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그건 똑같이 두 개만 들어간 거니까. 근데 이 전체 그림을 보시면은 되게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verify 보시면은 A by B, 뭐 알파, 베타 플러스 뭐야, 뭐 해서 R 나누고 뭐 세타 곱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빨간색 상자인 것 같아요. 다 계산을 하면.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다가 너무 하게 온 거라서. 그리고 여기는 NILP 같은 경우에는 증명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있을 때 이렇게 증명을 하자. 그런데 NIZP는 또 나아가서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Z가 이제 0 나올진데 영리식성까지 갖추자.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 큰 차이점은 그룹 오퍼레이션이 적용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산로그 문제가 풀기 어렵다고 이미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여기다 적용시켜 버려서 이제 GK 이제 특성까지 갖춘 거죠, 여기서. 그 차이점이 요 verify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 큰 괄호 붙어 있잖아요. 여기까지 제가 좀 준비를 했고, 공부를 좀 더 해서 그걸 보강했습니다. 약간 이해 될랑말랑 하다가, 죄송한데, LP는 뭐였어요? 이게 linear proof인가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논문에서 그대로 가져온 건데. 그러면 아까 저희가 봤던 그런 수식들이 이 LP랑 GKP랑 합쳐져서 전체 수식이 되는 건가요? 그죠? 네. 보면 non-interactive linear proofs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linear proofs는
증명하는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근데 GK는 아직 적용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하려고 한 게 이제 그 오퍼레이션을 적용한 거죠. 이산로그 문제를 이제 적용을 시켜서 GK까지 이제 대강 그런 식으로 파악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그 뒤에도 중요한 내용 너무 많은데 저 못했고 이해도 아직 못해서 왜 집어넣지 못했어.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준비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자료는 따로 보내주시고요. 네, 그거는 이쪽에다가 다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큰 그림만 대충 해나갔고, 오히려 발표하기 더 적을 것 같은 느낌인데, 저는 이제 어떻게 백엔드랑 프론트엔드를 나누냐라는 거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컴파일러를 통해서 서킷으로 만드는 네 가지를 프론트엔드라고 보고, 그, 어, 레퍼런스 스트링과 이런 거 뭐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증명하는 부분을 백엔드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무엇을 주고받는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제 그 결과값, 그러니까 어떤 연산 그 식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은 그 결과값이랑 증거를 같이 보내서 이제 증명을 한다. 그런 식으로 크게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과연 이게 연산량이 꽤 많은데 의미가 있냐라고 했을 땐, 뭐, 그 전체 연산을 했을 때보다 많이 적으면 의미를 가진다. 뭐 이런 설명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네. 뭐, 들었던 것 중에서 저는 좀 이해가, 원래는 안 가던 부분인데 이제 그 이해가 갔었던 게, 이 베니시안 폴리노미얼을 사용을 하는 이유를 몰랐었거든요. 근데 베니시안 폴리노미얼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 0, 1, 그러니까 이 베니시안 폴리노미얼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0, 1, 2라는 값에서 0이 되는지만 보겠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네. 원래는 이 전체 계산을 다 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이걸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계산량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 개수가 n-1인데 그거를 이제 시그마를 하기 때문에 n번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3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3mn 정도의 개수가 필요하니까 너무 연산량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하는 건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X를 랜덤 샘플링을 해서 이제 이제 랜덤 샘플링해서 그 X를 다항식에 넣어서 그래서 나온 값을 가지고 증명을 해보자라고 얘기가 됐었고요. 네. 그래서 뭐 생각해보면 이제 랜덤 샘플링 한다는 것 자체가 트러스티드 셋업의 한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나온 값을 가지고 증명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백엔드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나의 X로 저걸 납득할 수 있는가라는 거는 저희가 그때 그 슈아르츠 lem마였나요? 네, 거기서 맞죠? 네. 네. 거기에서 이제 하나의 X로도 진짜 납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이 됐었던 걸 봤었고요. 그리고 트러스티드 파티가 X를 뽑아서 이제 여기서 말한 처음에 이제 타우 말고 그 다음에 나온 이제 페이지 2 있잖아요. 페이지 2가 그 저희가 만들어낸 QAP로 나온 값을 그 개수들을 섞어내는 그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온 레퍼런스 스트링을 가지고 이제 증명을 진행을 한다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얘기하셨던 것 중에 이제 그로스 16은 이 성능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연산량이 다른 것보다 더 적을 수 있다. 다른 건 최소한 이제 로그 n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그로스 16은 그거를 트러스티드 셋업하는 과정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연산량만큼 빠지기 때문에 뭐 더 이제 석칭탄
그 GKP 스킴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X를 폐기한다라는 건 이제 X를 알면은 이제 그 값을 다 위조를 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해서는 그때 얘기를 그 다음에 기회 되면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그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 부분 좀 헷갈리는데 원래 이제 뭐 일렉트릭 커브가 에디션에 대해서 호모픽하긴 한데 멀티플라이에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페어링을 사용한다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페어링을 사용하는 부분이 이제 멀티플라이를 대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결론적으로 나오는 값을 보면은 이 두 가지를 이쪽으로 옮기고 하면 나오는 값이 있잖아요. 그 값이 같음을 증명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전체적인 그 GKP 증명을 이제 증명해내는 거기 때문에 저거랑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추가로 그때 설명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커브로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필드의 크기가 그러면 그 필드 크기가 그 시큐리티의 이제 수준을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필드의 크기라던가 확장체가 뭐 어떤 식으로 생기는가, 확장체를 만들 수 있는가라기보다는 뭐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트위스티드 커브 사용 가능한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커브를 고른다. 그 얘기를 또 해주셨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중간까지 쭉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계속 타이핑만 해갖고 좀 중원부원한 느낌이긴 한데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했었다라는 것만 정도만 네,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희가 전체적인 스키임을 이제 분석을 쭉 해봤을 때 이 중간에 이제 그 각자 이제 퍼즐 조각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시 페어링을 가지고 이제 양쪽 값이 같음을 증명한다라는 게 백엔드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그게 이제 네, 그거 이제 프로페셔널에서는 그 이시 페어링을 사용한 이제 그 백엔드 증명을 사용을 하는 거고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알고 있었던 이제 R1CS랑 QAP를 통해서 하나의 그 수식 형태로 만들어내고 그거를 그거를 이용해서 나오는 값을 가지고 증명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르던 부분이 이제 트러스트 셋업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금 보시다 오셨던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 부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스터디를 안 했던 파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해서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쭉 따라가는 수준에서 지금 이 정도까지 봤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좀 부족해서 죄송하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제 동원님 설명해 주셨을 때 이 A, B 나오는 것까지는 아까 그 NALP였나요? NI, 네, 거기서 이제 그 R이랑 S 이게 들어가면서 이제 GK가 그러니까 제가 그 용어는 몰랐었는데 R이랑 S를 넣는 이유가 이제 그 프루버 입장에서도 내가 이제 만약 여기가 없다고 하면은 이제 근데 이게 저도 왜 정확하게 다 여기 필요한지가 완벽하게 이해는 거 아닌데 일단 알파 베타가 필요한 이유는 그냥 이걸 순수히 알파 베타도 없고 R 감마 이거 다 없다고 하면 이제 AI UI 요거의 시그마만 만약에 그 A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제 AI 부분은 이 이제 퍼블릭 인풋이랑 프라이빗 인풋의 벡터고 이제 UI 부분이 이제 아까 설명해 주신 거에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각각의 네, 그 QAP를 하면서 나오는 이제 다항식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인풋의 다항식 하나가 곱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AI들은 이제 네, 퍼블릭 인풋이고 이제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설명을 할 때 이거를 네, 그러니까 위쪽에다가 이제 퍼블릭 인풋을 쭉 몰고 밑에 이제 프라이빗 인풋을 넣어보는데 그 설명을 하던데 네. 그건 상관없다라고 그때 말씀하시긴 하셨죠. 네. 네네. 네, 근데 이제 그냥 약간 그 증명에 네. 보기 편하라고. 네, 보기 편하라고. 네.
보시면 되고, 그래서 UI들은 이제 다 다항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이 A를 만약에 이 양쪽에 항이 없다고 보면은 UI들은 이거는 다 공개가 되는 방식이니까 맨 GK 그 서킷으로 이제 만드는 네, 방식이니까 이건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면 AI가 결국에 우리가 숨기고 싶은 건데 지금 이 A 자체를 공개해 버리면은 GK성이 좀 깨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파랑 이제 이 R 이제 요 뭐 감마 델타들이 막 들어가게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근데 여기서 설명을 할 때 일단 알파 베타는 근데 아예 트러스트 셋업에 들어있는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한번 1차적인 어떤 네, 보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원래 요것만 저희가 이 뒤에 세 번째 항을 무시하고 이 앞에 거만 일단 보게 되면은 네, 일단 한번 여기 이제 그 제가 봤던 거는 그 레얼 스킬즈 거기 제가 디스코드에 한번 그 링크 올린 거 중에 첫 번째 레얼 스킬즈에 글을 쓰신 분이 있는데 그건데 거기서 설명하는 거 시프팅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어떤 공통적으로 우리가 한번 시프팅을 한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한번 숨기는 게 있고 그거 외에 이제 근데 이제 재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증명을. 그거를 이제 막아주는 게 이제 R 값인데 R 값은 이제 프루버가 R이랑 S는 프루버가 넣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네, 요 값은 이제 베리파이 하는 쪽에서 한 번 이제 확인을 하고 나면은 기록을 해놓고 재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 막는 용도로 약간 그 토네이도 캐시 널리파이어 같은 네,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RS는 프루버가 뽑는 거고 알파 베타는 트러스티드 셋업에 애초에 들어가는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감마랑 델타는 이제 제가 여기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그 프라이빗 인풋이랑 퍼블릭 인풋이랑 그 밑에 트러스티드 셋업 보시면은 곱하는 그 여기 보셨을 때 약간 그 나누는 이 분모가 다르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퍼블릭 인풋을 조작을 해서 프라이빗 인풋은 같은 것을 사용하면서도 증명을 새로 생성하는 것을 이제 막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근데 제가 완벽하게 지금 이해한 건 아니어서 근데 요거는 이 밑에 제가 취약점 설명하면서 한번 네,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 그냥 이거 일단 아까 설명해 주셨을 때 그로스 16이 왜 증명이 통과되냐? 네, 그거를 한번 말씀을 쭉 드려보면은 지금 저희가 그 페어링은 사실 곱하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단순하게 이해하는 거는 사실 페어링 다 빼고 G 다 빼고 그냥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게 제가 잠깐 저기다가 그냥 하나만 이렇게 글 쓰면은 네. 이거 그냥 간단한 건데 여기다 보자 그거 아니면 여기 뭐 예를 들면 뭐 A 여기다가 이게 A 들어가면 여기 그냥 예를 들어서 보통 뭐 예를 들면 제가 3지, 5, 4지 이렇게 할게요. 여기도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감마 이렇게 이렇게 돼서 뭔가 이제 숫자들을 넣을 텐데 이제 여기 지워 뭐 직수 이렇게 되고 때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표현할게요. 근데 C가 이제 이게 뭐 베리파이어가 계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요거를 그냥 제가 뭐 I라고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요 위에 내용들은 다 이제 위로 올라가서 네, 이게 이제 이 하면은 지원 페어링 쓰는 이유가 이제 요 위에다가 다 그냥 값을 올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걸 이제 다 그냥 빼고 이 위에서 그냥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저희가 보면 그게 제일 쉽더라고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것도 다 올리게 되면 이제 위에 두 개씩이 이제 그냥 같다. 이것만 사실 저희가 증명을 그냥 네, 하게 되면은 네, 제일 간단한 것 같아서 제가 써놓은 게 결국에 그 내용이거든요. 다시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베리파이어 부분에 지금 설명을 해놓은 게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뭐 괜히 뭐 1, 2 이렇게 막 바로 해놨는데 이게 그냥 이 바로 다 그냥 빼놓고 보시면은 이런 거 값맞기에 이렇게 분모 분자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되고 지금 여기 델타 이것도 이 위에 실험 곱해지니까 이게 없어지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 델타들이 막 붙게 되잖아요. 그걸 이 밑에서 이렇게 빼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럼 예를 들면 지금 RS 델타 제곱이 있고 그래서 여기 밑에서 빼주고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여서 그냥 이거 이제 한번 나중에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제가 여기 지금 이걸 좀 설명을 이상하게 여기 약간 잘렸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그 검증하는 밑에 부분이 검증하는 거의 좌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위에가 검증하는 식의 우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랑 이제 같아진다. 그럼 그거를 이제 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대충만 설명드리면 이거 알파 베타가 지금 곱해진 게 이 부분이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거 두 개 곱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렇게 곱해진 게 지금 여기 부분에 있고 그다음에 그 약간 나머지 부분들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렇게 돼서 근데 이제 요 식이 결국에 그러면은 이제 이 C 곱하기 델타라는 게 그거 요거랑 요거 곱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AS 델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밑에 있고 BR 델타가 지금 여기에 있고 마이너스 RS 델타 제곱이 여기 있으니까 이런 거 싹싹 다 없어지고 결국에 그러니까 증명하고 싶은 거는 아까 종관님 설명해 주신 어떻게 보면 이 시그마들이 그냥 결국에 네, 이거랑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제 요거 요거 해가지고 이제 C하고 이제 그다음에 뭐 이제 QX, ZX 해가지고 이제 그 몫은 어차피 저희가 네, 예를 들면 뭐 X 좌표를 뭐 1, 2, 3, 4 이거 뽑았다 이런 정보들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도 지금 다 어차피 저희가 원하는 그 정보에서는 다 0 되는 값이어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요거 곱하기 요거는 이 WI, AI 요거 곱의 시그마다 요건데 예. 그래서 그것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네, 네, 이 우변이랑 이 좌변이랑 같은지 한번 그냥 이렇게 해보시면 근데 계산이 좀 그러니까 원래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다가 막 틀리고 왜 틀리지 하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같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같은 거고 이제 이 R이랑 S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네, 이런 애들은 이제 그런 네 그런 것들을 그치, 보장이 제로널리티 유리함이라고 보장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 거 중에 책에 보니까 뭐 트러스트 셋업의 일부가 막 공개되게 되면은 그냥 뭐 별거 아닌 증명들을 뽑아낼 수가 있다. 그런 게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이거 보면 그냥 되게 의미 없는 그 내용이어서 근데 이제 요거 말고 좀 제가 읽으면서 이거는 한번 공유하면 좋겠다 생각했던 게 이 두 가지 취약점 이 부분이었는데 잠시만요 이거를 화면을 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요 아저씨 뭐 한번 해주는 거 한번 그냥 말이 좀 어렵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네이도 캐시 같은데 보면은 뭐 곱하기 뭐 해서 이렇게
요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연구 결과로는 네. 의미 없더라라는 네.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해서 아,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네.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네. 저게 이제 그런 의미로 저걸 넣었다. 그러니까 저걸 안 넣으면 어떤 취약점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음. 최근에는 이제 저거 필요 없다라는 얘기도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냥 이 사람이 한 얘기만 그럼 제가 공유를 드릴게요. 그럼 이 사람이 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택이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이 사람이 그 깃허브에서 보여주거든요. 어디 갔지? 네, 제가 지금 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아, 이거 여기서 그 이 썰킷에 보시면은 일단 이렇게 뭐 인풋이 여러 개 있는데 퍼블릭 인풋을 예를 들어서 뭔가 사용을 안 하게 되면 걔를 바꿔도 통과하는 증명들이 이제 막 만들어진다 이제 그 얘기인데 지금 보시면 이 썰킷에 보시면 이 사람이 설명 잘 해놨는데 이 퍼블릭 X라는 게 결국에 퍼블릭 인풋들 리스트를 여기다 넣어주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약식에 안 쓰이는 그 인풋이 하나 있어요. 퍼블릭 인풋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테스트에 보시면은 이제 혹시 안 믿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거 한번 돌려볼게요. 이 사람이 여기서 하는 거 보여드리면은 일단 이렇게 제대로 된 증명 만드는 부분이 잠깐만 이거 됐다. 좀 네. 키우면은 이게 밸리드 프로프가 이제 그냥 이걸로 제대로 증명 만드는 거고 이건 이제 퍼블릭 시그널을 그냥 아무거나 다른 걸로 또 바꾸는 거거든요. 이 위에는 그냥 뭐 제가 쓴 말이니까 굳이 안 보셔도 되고, 네. 그래도 발리드하다고 네, 그래, 네. 이거, 네. 밑에 보면 테스트 통과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썰킷을 만들 때 뭔가 제약식에 안 들어가는 퍼블릭 인풋을 하나 넣게 되면 네, 어쨌든 이런 취약점이 생긴다는 거죠. 막 증명을 마음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이런 게 하나 있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그거를 어떻게 쉽게 만드냐 하면은 이제 방법이 뭐 그거에 대해 의미 없는 어떤 제약식을 하나 넣어줘라라는 게 이 사람의 해결책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실 의미는 없잖아요. 이 zi 곱하기 0은 0이라는 제약식이 의미는 없는 건데 이제 네, 이게 쓸모가 있게 되고 근데 그 이유가 이 두 번째 거랑도 되게 상관이 있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이게 결국에는 이 두 번째 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두 번째 건 무슨 얘기냐면 네, 요거를 이게 어, 참. 네, 이거 한번 보시면은 하나씩 더 편하실 수 있고 이거 제가 그냥 이거 어디 갔지? 이 썰콤 내용을 한번 그 행렬로 해본 건데 여기서 보면 요만큼 앞에가 퍼블릭 인풋이고 이 뒤에가 프라이빗 인풋이거든요.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썰콤 썰킷이고 그렇게 보시면은 이, 요, 이 하나하나 이 벡터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특정 인풋에 해당이 되는 그 다항식을 만들 때 저희가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A 퍼블릭 인풋이랑 C 프라이빗 인풋이랑 벡터가 그냥 여기다 2 곱하면 이게 나오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이유가 이제 퍼블릭 인풋을 조작을 해서 이제 프라이빗 인풋에 대한 어떤 그 제약을 그냥 만족을 시켜버리는 거를 보여주는데 그건 이제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만 이제 얘기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식이 아까 요런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A 곱한 게 여기였고 그 우변이 이제 막 뭐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이 사람 좀 더 간단하게 써가지고 이제 요렇게 했는데 요 내용 중에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퍼블릭 인풋 하나랑 그 어떤 제약식 하나랑 근데 이제 거기서 그 감마라는 걸 넣어가지고 이제 살짝 예, 뭐 바꾸긴 하는데 어차피 이거 감마 곱해지는 거니까 그냥 요렇게 그냥 보셔도 어쨌든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봤을 때 만약에 퍼블릭 인풋 하나를 바꾸게 된 ZI, 지금 ZJ 프라임 이런 식으로 퍼블릭 인풋을 하나를 바꾸게 되면 돼도 어떻게 그냥 C만 하나 새로 만들어서 증명을 새로 생성하거든요. 그러니까 A, B는 그냥 그대로 쓰고 이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네, 이 사람은 이제 이걸 리니얼 디펜던트 한 어떤 그 벡터가 하나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퍼블릭 인풋의 변화를 통해서 C 프라임을 그냥 하나를 생성할 수가 있다 새로. 근데 그럼 이제 이게 요런 어떤 쭉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원래 거랑 똑같은 이 식이 나와가지고 우변이 아까 저희가 요 부분이 뭐 그냥 처음이랑 똑같게 이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A, B 그 다음에 살짝 바꾼 이 C 프라임 이걸 가지고 이제 새로운 증명을 또 만든다. 근데 이제 C 프라임이라는 건 이건 저희가 지금 보면은 이 퍼블릭 인풋을 지금 원래 ZJ였는데 이걸 ZJ 프라임으로 이 사람이 바꾼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꾸면서 이제 이 L이라는 게 아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 곱하기 2 이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존 거에 여기 2가 들어가고 그냥 이제 이거는 자기가 그러니까 기존 퍼블릭 인풋 빼기 조작한 퍼블릭 인풋이고 요거는 이제 그냥 그 트러스티드 셋업에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퍼블릭 인풋에 대응이 되는 그 벡터 다항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리면은 원래 요 값이 여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대응되는 그 벡터 값이 원래는 PIJ거든요. 근데 PIJ랑 이 WK는 뭐냐면 이제 위트니스에 해당되는 방식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얘랑 그러니까 이게 지금 W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를 PI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퍼블릭 인풋을 바꾸는 건데 이제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은 얘랑 이제 어차피 곱하기 2의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 말씀 보면 이제 곱하기 2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조작이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C 프라임으로 만든 다음에 내가 다른 퍼블릭 인풋이 ZJ 프라임 요걸 쓰게 되면은 A, B는 그대로 두고도 새로운 증명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저도 설명하면서 좀 이제 말이 길어졌는데 그 내용을 그냥 이 기법은 제가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거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썰콤이 요거고 그거를 이제 증명하는 게 이제 저도 처음에 잘 이해 안 됐었는데 이 사람이 이 테스트를 한번 돌려보면서 이제 조금 굳이 네. 그래서 지금 여기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아까 그 식이 보시면 아실 텐데 1111 넣으면 통과하는 식이거든요. 되게 생각보다 쉽게 짜놨는데 예를 들면 여기 111 넣으면 7이고 1 하면 5니까 7 곱하기 5는 35다. 이렇게 그 밑에 것도 다 통과가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밸리드한 프루프가 하나 나와요. 이것도 얘기 한동안 한번 돌려놓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UPI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하나 뭐 바꾸는 거죠. 그냥 자기가 이제 이런 걸로 한번 바꿔보겠다. 그리고 이거 리니얼 딥스라는 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곱하기 2의 어떤 관계가 있었으니까 그거고 이제 이 매칭 베이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몇 번째 프라이빗 인풋에 대응이 되냐 막 요런 그 인덱스 값 지정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던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지금 밸리드 프로프 트루 됐고 요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까 막 수식 있었잖아요. 좀
좀 길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C 프라임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이 사람이 여기에 지금 짜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결국에 통과가 되더라. 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근데 이제 만약에 요렇게 이걸 넣어놓게 되면 그러니까 장점이 뭐냐면은 그 특정한 제약식에 지금 이거는 딱 한 군데만 1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리니얼 디펜던트 하지가 않게 이제 바뀐다. 그 벡터들 중에 이렇게 쭉쭉쭉쭉 있는데 한 군데만 딱 1이게 되면은 얘를 이제 네,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벡터들로는 얘를 절대 못 만드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두 개 문제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특정한 퍼블릭 인풋을 한 번이라도 꼭 써야 된다. 요 이슈랑 그다음에 네, 선형 결합성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문제를 얘네들을 다 넣으면은 풀린다. 이 사람이 그래서 주장한 그거였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상입니다.